제 페이지 53페이지? 여기 좀 보실게요. 자, 53페이지 보시면요. 52페이지. 52페이지 보시면, 이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를 비교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재무회계에서 나올 수도 있고, 관리회계에서 나올 수도 있다. 라고 해서, 이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같은 문제, 이렇게 서술형으로 조금 많이 나와요. 서술형으로 조금 많이 나오는데, 관리회계 설명, 재무회계와 관리회계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고르라고 했죠. 자, 이거 답은요. 1번부터 얘기해 볼게요. 자, 1번. 외부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외부 보고 목적으로 우리가 무슨 회계가 이용돼요? 이렇게 외부 보고 목적이라면 재무회계죠. 그렇죠? 그래서 재무회계가 이용된다. 여기 1번은 틀렸죠. 그 다음에 2번은 관리회계는 경영자 등의 의사결정을 위하여 주로 이용된다라고 하는데 이거 맞는 말? 자, 그 다음에 재무회계 기준에 준거 기준으로 우리가 국제회계 기준하고 일본기업 회계 기준이 있다. 이거 맞죠? 재무제표 작성법이 뭐냐? 우리가 거의 첫 시간에 항상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재무회계는 과거 지향적이며, 자, 요거는 밑줄을 조금 쳐놓자. 과거 지향적이며 객관성을 강조한다라고 하는데요. 요거랑 비교되게 우리 관리회계는요. 관리회계는 미래지향적이다라고 보통 얘기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조금만 알고 가볼게요. 자, 재무회계는 과거 지향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자, 재무회계라고 하는 게요. 요거잖아. 여태껏 있었던 거래들을 우리가 분개해서 재무제표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분개해서 만든다라는 게 이미 과거 사건이 있었다는 거야. 그거를 정리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재무회계는 과거 지향적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관리회계는, 야, 우리 얼마 팔았냐? 이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얼마 팔았냐? 그러면 그걸로 이제 얼마를 팔자. 이런 미래지향적 의사결정을 많이 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요거는 아마 거의 처음 보시는 거라 제가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은근히 많이 나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재무회계는 과거지향적이고 관리회계는 미래지향적이다. 라고. 자, 그 다음에 2번도 같은 문제예요. 2번도 같은 문제인데 그리고 관리회계에서 원가회계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거리가 먼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요거 잘 봐봐. 자, 1번 얘기해볼게. 제조와 영업활동 등의 원가 정보를 제공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한다라고 하는데 이거 맞는 말이죠. 그렇죠? 기초자료 제공을 하죠. 자, 그 다음에 2번. 자, 회사의 모든 자산과 부채의 평가 자료를 제공한다라고 하는데, 자, 이거 맞는 말일까? 자, 여러분, 자산에는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 그냥 우리가 물건 만드는 게 원가회계잖아. 자산에는 영향을 줄 수 있는데, 부채에도 영향을 줄까? 요거 사실 좀 애매한 문구인데요. 부채에도 영향을 줄 수는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영향을 주지 않지. 그렇죠? 봐봐. 부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 원재료 매입 채무가 있을 수가 있잖아. 그렇죠? 있을 수는 있다라는 거죠. 있을 수는 있는데 요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게 좀 더 맞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산에 대한 평가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자산과 부채에 대한 평가 정보를 제공하긴 하지만 자, 요게 붙어서 틀린 거야. 요거. 모두는 아니죠. 전부를 제공하는 건 아니잖아. 이해 가시나요? 매입 채무에 영향을 주고 재고 자산에 영향을 줄 수는 있다고. 근데 유형 자산에 영향을 준다? 이런 거 아니잖아. 사채에 영향을 준다? 이런 건 아니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재고 자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그래서 3번 보시면요. 외부 공포형 재무제표에 계상이 될 매출원가와 기말 재고 자산의 평가의 근거 자료가 된다. 이거 맞는 말이죠. 그렇죠? 재고 자산에 영향을 주는 거니까. 이해 가시나요? 자, 그래서 외부 공포형이라고 해서 반드시 틀린 건 아니야. 이해 가시나요? 자, 그 다음에 경영자나 종업원 활동에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하는데 이거 맞는 말이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거 이렇게 다 풀겠는데? 자, 3번. 다음 중 원가액의 한계점이 아닌 것은인데요. 이거 답은 2번인데요. 자,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회계 자료를 기초로 수익과 비용을 인식한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재무회계에 대한 설명이죠. 그렇죠? 수익과 비용이 나온다? 일단은 수익과 관련이 없죠, 원가액에는. 그렇죠? 뭐, 그렇게 보시면 좀 편하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5번인데요. 자, 5번의 답은 3번인데요. 자, 봐봐. 3번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 맞는 문구야. 자, 기업의 수익 활동에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단순 구입하는 것만으로도 원가가 될 수 있다라고 하죠. 이게 틀린 문구지. 왜 틀렸을까? 여러분, 원가의 정의가 뭐지? 누가 화가 많이 나는데? 자, 원가란 뭐야? 요거죠. 얘를 화폐 금액으로 측정한 것이잖아. 요거잖아요. 맞죠? 자, 이건 화폐 금액으로 측정을 했고, 가장 문제가 여기서 틀린 말이 이거죠. 희생된 가치라는 거야. 구입은요, 희생이 아니에요. 사용을 안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희생된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게, 단순 구입만으로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희생된 가치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해가세요? 그냥 다 풀까요? 아니, 이게 지나갈 때마다 다 중요해 보여서. 자, 그 다음에 6번은 생략할게요. 6번은 제가 아직 보지도 말라고 그랬고, 어차피 이거 배우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다음에, 이것 좀 패스. 그 다음에, 자, 이 8번은 우리가, 제가 저번 주에 문제 딴 문제예요. 문제 딴 문제라, 요거 답만 보고 가면요, 3번이죠. 그쵸? 의사결정 관련성에 따른 분류요. 요거는 의사결정과 관련이 있으면 관련원가, 관련이 없으면 비관련원가로 구분한다고 했었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요거. 자, 9번. 원가는 경영자의 의사결정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자, 다음 중, 원가를 분류할 때 분류 방법과 그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여러분 통제 가능성에 따라서요. 우리 통제 가능 원가하고요. 통제 불능 원가로 나눴었죠. 그렇죠? 답은 1번이죠. 그렇죠? 그냥 이거 말을 푼 거죠.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문제 형태는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사실 이렇게 나올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배운 범위에서 다 나오고 있다라는 걸 좀 느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10번 요것도 풀어봤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10번의 답은 3번이죠. 그래서 동강히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고정원가에 대한 설명을 다 풀게, 그냥 다 풀래. 이렇게 풀다가 끝도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시간도 좀 있고 다 풀게. 다 풀고 나중에 다 봐. 이거 아예 공개 강의로 올려놔야겠다. 자, 그래서 이거 뭐 하는 짓이죠? 자, 다음 주 고정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인데요. 자, 고정원가라는 게 이렇게 생긴 거잖아. 자, 우리가 고정원가, 변동원가를 구별하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요거는 이렇게 나눠준다고 얘기했었죠. 얘는 조업도 변동에 따라서요. 총원가의 변화를 얘기한다고 했죠. 기억나시나요? 자, 그래서 조업도가 변동됨에 따라서도 총원가는 고정되어 있는 거,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요걸 고정원가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이해가시나요? 자, 이런 걸 고정원가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봐봐, 조업도가 0이라도 일정한 비용이 발생한다 라는데, 여기가 0이어도 비용은 발생하고 있잖아. 맞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조업도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더라도 총 비용이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이거 맞는 말이지.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에 조업도가 증가하면, 자,
관련 범위 내에서 단위당 비용, 단위당 원가는 감소한다라고 하는데요. 자, 보자. 자, 단위당 원가는 이렇게 되잖아요. 그림을 잘못 그려서 그런데, 여기가 맞물린 거야. 그래서 이렇게 감소하잖아. 그러면 주업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원가는 감소하고 있죠. 맞죠?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봐. 주업도가 감소하면 원가는 증가하겠지. 그렇죠?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이렇게 가면 떨어진다며. 그럼 이렇게 가면 올라가야지.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12번. 자, 12번은 우리 이거 준변동원가에 대한 설명이죠. 그렇죠?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3번이요. 저는 이런 문제 개인적으로 좋은 문제라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좋은 문제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간혹 나오니까 좀 얘기를 해보면, 자, 주식회사 3일에 생산직 근로자의 급여는 20일 근무 기준으로 지급되는데 20일이 초과해 근무하면 기본급이 막 150만 원이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150만 원에 추가적으로 시간당 12,500원이 지급이 된대요. 그러면 우리가 20일 근무하면 150만 원 받아요. 근데 여기서 조금씩 더 일할 때마다 증가한다는 거죠. 이거 뭐야? 준변동원가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요거 그런 준변동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인데요. 자, 요거 답은요 3번이죠. 이거 우리 풀어봤던 문제야. 그렇죠? 그래서 본강의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총원가가 일정한 고정원가, 변동원가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라고 하는데 이거 맞다 라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현실상 무한대인 조업도는 없지만 무한대로 간다면 0이 가까워진다. 이것도 맞다고 얘기했었죠. 그렇죠? 근데 현실상 무한대로 가는 조업도는 거의 없으니까 이렇게 설명을 써놓은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요 아까 13번하고 좀 대비되는 건데 같이 써놓으세요. 13번 여기다가 문제 13이라고 참고 문제 13 이렇게 써놓으세요. 자, 이거 볼게요. 자, 병원의 급료를 분석해보니, 자, 간호사의 급료가 월 20일 근무 기준으로 지급되며, 월 20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 초과 근무일수에 관계없이요, 기본급 50만원이 추가 지급된대요. 그러면, 기본급이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자, 기본급을 이렇게 받고 있어요. 근데, 일정한 이 시점을 넘어가면요 5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그냥 올라가겠지. 맞죠? 이게 뭐야? 준고정원가죠.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좋은 문제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봐야지. 뭐 어쩔 수 없죠. 자, 그 다음에 16번 X 치세요. 그지 같은 문제. 17번 X 치세요. 예전 전산 회계 때나 좀 자주 나오는 문제 형태인데요. 우리 시험에서는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좀 하셔도 된다. 자, 그 다음에 18번이요. 자, 28번도 똑같아요. X. 19번 X. 자, 그 다음에 20번.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기초원가하고요, 가공원가를 구하면이죠. 자, 여러분, 기초원가는 뭐뭐를 더한 거였지? 기초원가는 직접 재료비하고요, 직접 노무비의 합산액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직접 재료비가 뭐였어? 얘는 추적 가능한 재료비였죠. 그 다음에 직접 노무비는 뭐였지? 추적 가능한 노무비잖아. 맞죠? 그러면 요거 두 개 합친 거 아닐까? 맞죠? 그래서 이렇게 기초원가를 계산을 할 수가 있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가공원가야. 자, 가공원가는 뭐뭐의 합계액이야? 직접 노무비야.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의 합계액이죠. 그렇죠? 자, 제조간접비란 추적 불가능한, 그렇죠? 재료비, 노무비,
그다음에 제조 경비의 합계액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요게 제조 간접비가 되겠네. 맞죠? 요게 제조 간접비가 되고 노무 원가까지 더해줘서 요거 16만 원이 되겠지. 이해가시나요? 그러면 요거 답은 3번이죠.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우리가 제조 원가를요. 그러니까 저 뭐라고 하고 있는 거죠? 제조 간접비를요. 제조 간접비를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눌 수가 있어요. 변동성이 있는 제조 간접비, 변동 제조 간접비, 그 다음에 고정성이 있는 제조 간접비, 고정 제조 간접비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야. 그렇죠? 자, 그러면 기초 원가고요. 단위당 기초 원가, 단위당 가공 원가를 구하면 얼마인가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기초 원가요. 기초 원가는 재료비와 노무비잖아. 그럼 요거의 합계액이 되겠네요. 그렇죠? 요거의 합계액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가공 원가를 단위당으로 구하면 요거의 합계액이 되겠지. 그렇죠? 근데 여기는 총 고정 제조 간접비로 나왔으니까 단위당으로 구해줘야겠죠. 그러면 얘는 지금 125만 원인데 10단위를 만들면서 나온 금액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요. 얼마 돼요? 자, 요거 계산해서 합치면은 22만 4천 원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자, 그래서 22만 4천 원, 그 다음에 4만 500원 해서 4번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요거 22번인데요. 자, 22번 답은 1번이에요. 1번이야.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품 원가의 범위는요. 생산을 할 때 나오는 비용이죠. 그렇죠? 생산할 때 나오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거 제품 원가는 1번만 포함이 된다라는 건데, 여러분들 4번 보기에 옆에다가 이거 좀 써놓을까? 이게 뒤쪽에서 우리가 배울 건데 수명주기 원가 계산이에요. 이렇게 써놓으면 나중에 배우면은 요 문제 풀 때 보이실 거예요. 자, 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까지 알아두시면 되고, 자, 23번은 답만 좀 찍고 갈게요. 23번은 답은 1번인데요. 그냥 하자. 자, 미래에 더 이상 경제적 효익을 제공할 수 없는 원가로 용역의 잠재력이 소멸된 원가죠. 써버렸다는 거지. 그럼 이거 뭐야? 소멸 원가죠. 맞죠? 소멸 원가고요. 그 다음에 재고 자산이 판매되면 우리 뭘로 해? 매출 원가로 비용 처리하잖아. 맞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지.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에 24번이요. 자, 요거 은근히 많이 틀리시더라요. 자, A 보시면요. 자, A 보시면 단기에 완성돼서 제품으로 대체된 완성품 제조 원가죠. 그쵸? 완성품으로 바뀌었다는 거야. 그쵸? 이거 뭐야? 단기 제품 제조 원가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단기에 판매된 제품의 제조 원가는요. 요거는 매출 원가가 되는 거지.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요거 헷갈리지 마세요. 쉬운 문제야. 자, 그다음에 25번. 자, 다음에 설명주 옳은 것은 인데, 자, 하나씩 풀어보자. 자, 직접 재료 원가는요. 우리가 아는 정의를 먼저 얘기를 해보자. 뭐예요? 얘는 추적 가능한 재료비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 얘기해보면 재료 원가 중에 추적 가능성과 관계없이, 아니야, 추적 가능함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추적 가능한 모든 재료 원가를 의미하는 아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번. 자, 직접 노무 원가는요, 생산직 종업원에게 지급되는 임금으로 제품별로 추적 가능한 원가를 의미한다. 자, 여기까지 맞아. 여기까지 맞아. 자, 근데 2번이죠. 뒤에. 자, 제품별로 추적되지 않는 간접 노무 원가는 제조 원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게 틀렸죠. 그렇죠? 이거는 제조 원가에 포함이 돼야지. 간접 노무 원가는 제조 간접비로 포함이 되잖아.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요,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제조 간접 원가를 합한 금액은 의미한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단기 총 제조 원가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단기 총 제조 원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의 차이는요, 기초 제공품과 기말 제공품의 차이만큼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이지. 봐봐. 이거 다시 한번 저번 주 복수 차원에서 한번 더 할게요. 자, 이렇게 있었을 때 이쪽에 제공품이라고 한다면요. 자, 우리가 여기 기초 제공품이 있죠. 그리고 우리 여기에 단기 총 제조원가가 들어가잖아. 이 제조원가는 직접 재료비, 그다음에 직접 농업비, 그다음에 제조 간접비, 요거를 포함하는 금액이죠. 맞죠? 이해가시나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완성된 걸 단기 제품 제조원가라고 하죠. 그리고 여기가 기말 제공품이란 말이야. 자, 그럼 이렇게 보자. 여기가 만약에 5만원이라고 한다면, 이게 저번 주에도 숫자 들었었어요. 5만원이고, 여기가 만약에 15만원이야. 그러면 차본 쪽은 20만원이죠. 근데 얘가 2만원이란 말이야. 그럼 얘는 얼마겠어? 대차 평균의 1조? 18만원이잖아. 그러면 요것의 차이는 얼마예요? 3만원 차이가 나죠. 그럼 요것의 차이도 당연히 3만원이 나야지.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4번이 맞는 말. 약간 후회가 되고 있어요. 다 풀린다고 얘기했던 게. 언제 다 풀죠? 자, 그래서, 1시간 정도야. 이거 푸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이거 풀어드는 이유가 무조건 좀 맞춰야 되는 문제라서 그래.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우리 이거 내가 하나 그린다. 쭉 한번 해볼 건데요. 제가 일단 이거 하나 그려놓을게요. 어차피 계속 쓸 것 같으니까. 자, 여러분들이 같이 불러주실게요. 자, 여기 기초, 아니, 원집에 뭐가 들어가요? 기초 원재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여기에 단기 매입분이 들어가겠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얘 어떻게 써요? 얘 직접 재료비로 쓰잖아.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기말 그대로 남겠죠. 자, 그럼 이 기초 재료비는 여기로 넘어갈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러면 이 제공품에도 기초 제공품이 있을 거라고요. 여기에 직접 재료비 포함이 되고요. 여기 가공을 하겠죠. 그래서 직접 노무비도 들어갈 거고 제조 간접비도 들어간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 다음에 요게 그러면 완성된 게 있을 거 아니야. 얘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남아있는 기말 제공분도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여기로 들어가겠지. 그렇죠? 자, 그러면 얘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자, 이렇게 있을 거고요. 여기도 기초 제품도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얘 매출 원가는 없어질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기말 제품은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렇죠? 자, 요거 이제 하나만 좀 말씀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이거 어차피 배우는 거 요거 T 계정으로 하나로 다 합쳐봐. 그러니까 차변적 요소 요거 해보자는 거야. 잠깐만 저장 좀 하고요. 자, 이런 큰 T 계정을 한번 그려보실게요. 그래서 차변적 요소는 여기다 다 써봐. 대변적 요소 여기다 다 써봐. 써봐 지금. 해봐.
다 합쳐보셨나요? 자, 봐봐. 그러면 제가 요거를 합쳐서 좀 얘기 좀 해볼게요. 자, 차변적 원재료부터 좀 써볼게요. 기초 원재료. 그 다음에 이렇게 가로로 좀 써볼까. 봐봐. 그러면 여기 기초 제공품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기초 제품이 들어가지. 쉽게 푸는 법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단기 매입분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직접 재료비 들어갈 거고요. 직접 노무비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제조 간접비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여기 차변 쪽에 남아있는 단기 제품 제조원가. 얘를 차변 쪽에 다 모아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대변 쪽도 모아 써보자. 자, 일단 여기 직접 재료비 들어가죠. 그렇죠? 그 다음에 가로로 좀 써줄게요. 그 다음에 단기 제품 제조원가 들어가지. 그 다음에 매출원가 들어가죠. 그렇죠? 그 다음에 대변 쪽에 기말 원재료, 기말 제공품, 그 다음에 기말 제품 이렇게 모일 거 아니야. 그렇죠? 자, 여러분 잘 봐봐. 요거 세 개 기초 재고 자산 아니야? 맞잖아. 원재료 제공품 제품. 맞죠? 그래서 얘 하나로 모아 쓸 수 있죠. 이렇게 쓸 수 있지. 맞죠? 자, 그 다음에 얘도요. 얘도 그러면 똑같이 기말 재고자산으로 바꿔 쓸 수 있겠죠. 이해가시나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봐. 똑같은 거 좀 지워볼게. 똑같은 거 상계 친다는 거야. 자, 여기 직접 재료비하고요. 여기 직접 재료비 똑같은 거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단기 제품 제조원가고 단기 제품 제조원가고 똑같은 거 있죠. 자, 그러면 요거 지워버릴게요. 이렇게 지웠어. 자, 여러분 요것의 합계액은 대차는 일치해야 돼. 요것의 합계액이 대차는 일치해야 된다고.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요. 얘를 요약본으로 만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얘를 하나의 분계로 요약을 하면 기초 재고 자산, 그 다음에 단기 매입액, 그 다음에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는요, 얘는 매출원가하고 기말 재고 자산하고 일치해야 돼요. 이해가시나요? 자, 그러면 지금 몇 번이지? 지금 몇 번이에요? 26번에 매출원가를 그렇게 한번 구해봐. 매출원가를 그렇게 한번 구해봐. 27번이구나. 27번에 매출원가를 그렇게 한번 구해보세요. 자, 구하셨나요? 자, 이렇게 매출원가를 구하는 문제가 나오거나 이런다면 이게 훨씬 빨라요. 하나하나 그리는 것보다.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요거 위에 3개 이거요. 앞에 보시고요. 위에 3개를 하나로 만들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어떤 논리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것도 같이 알고 계시면 문제 좀 쉽게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요 문제 26번은 단기 제품 제조원가 구하는 거니까 얘는 요거 채워야지. 요거 채워야 되는데 27번은 요걸로 채워서 사용을 하셔도 된다 라는 거죠. 되셨나요? 그래서 답만 좀 불러드릴게요. 26번은 4번이고요. 27번은 3번이에요. 이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자, 이런 것도요, 좀 손쉽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직접 재료액을 구하라고 하면, 자, 매출원가가 만약에 제시가 되어 있다면, 요걸로 좀 손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얘 구하는 거죠. 이해가시나요? 얘 구하는 거니까, 이렇게 좀 손쉽게 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요런 거는 어쩔 수 없죠. 구성원이 들어간다면, 얘는, 구해야죠. 그래서, 요것도 답만 좀 불러드릴게요. 28번에는, 4번이고요. 29번에는 1번이야. 요거 한번, 요렇게, 두식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30번이요. 자, 30번은 기초제공품 재고액 구하라고 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요거 이렇게 한번 칸 채워가면서 얘기해 볼게요, 이제. 자, 우리 기초제공품 재고액 얘 구하라는 거죠. 됐죠? 이거 X값 구하라는 거니까 있는 거 한번 채워보자. 자, 여기요. 여기가 3만원. 그 다음에 직접 노무비가 만원. 그 다음에 제조 간접 원가가 2만원. 자,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이 5천원. 그 다음에 여기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7만원.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기말 제품은 4천원을 줬는데요. 요거 제가 이거 쓸데없는 자료 주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여기서 풀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답은요. 이거는 15,000원. 이렇게 되는 거죠. 15,000원 맞나? 맞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 그냥 칸칸이 채워 가시면 되는 거다. 되셨죠? 자, 그다음에 31번부터 35번인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세요. 여기까지는 못해요. 너무 많아요. 자, 그다음에 제가 풀어드릴 건 36번부터. 자, 36번인데요. 자, 직접 재료 구입액은 얼마냐라고 물어봤죠. 그렇죠? 자, 그러면 보자. 지금요, 여러분, 기초 원가가요. 기초 원가는요, 이거죠. 직접 재료비 플러스 직접 노무비잖아. 자, 얘는요, 우리가 8만원이라고 나와있죠. 그쵸? 그다음에 가공 원가는요, 얘는 직접 노무비 플러스 제조 간접비. 이거잖아요. 얘는 75,000원이라고 나와있죠? 자, 그럼, 근데 문제에서요, 제조 간접비는요, 직접 노무비의 50%를 배부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얘는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잖아. 이게 75,000원이라며. 맞죠? 그러면 직접 노무비는요, 5만원이죠. 맞죠? 자, 그러면 직접 노무비가 5만원이라면 제조 간접비는요, 여기는 3만원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직접 재료비가 3만원이라는 건 원재료를 티계적으로 그렸을 때 기초가 위에 5,000원 나와 있고요. 자, 이거 구입액이고요. 그 다음에 이 기말. 이게 직접 재료비잖아. 이제 직접 재료비가 3만원, 여기가 만원이라고 한다면, 자, 구입한 금액은 35,000원이 되겠지.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고를 수 있는 거죠. 이해 가시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37번인데요. 자, 이것도 똑같은 문제예요. 똑같은 문제인데, 자, 보시면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구하라고 했는데, 자, 우리 기초 원가가요. 기초 원가는요. 요거 합계액이 지금 4만원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가공 원가는 이게 5만원이라는 거잖아.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됐대? 자, 제조 간접 원가는요, 직접 노무비의 1.5배의 5배만큼 비례해서 발생한다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지금 5만원이라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직접 노무비는 이렇게 되지.
그렇죠? 2만원 이렇게 되니까, 자, 여기가 2만원이래요. 그리고, 그러면 여기가 2만원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는 얼마가 될까? 제조간접비는 여기서 3만원이라고 구할 수 있는 거죠. 맞죠? 그러면 T계정 이용하면요, 우리 단기제품 제조원가 구하는 거니까 기초 만원, 그 다음에 직접 재료비가 2만원, 그 다음에 직접 노무비가 2만원,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가 3만원 이렇게 되고요. 기말이 15,000원 이렇게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요거 단기제품 제조원가는요 55,000원, 65,000원 이렇게 되겠죠.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계속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다. 그 다음에 37번이요. 자, 원재료 매입액이 400원일 때 단기제품 제조 4월에 단기제품 제조원가 얼마냐라고 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우선 우리가 노무원가하고 제조간접원가를 좀 구별을 해보자. 자, 일단 얘는 직접 재료비죠. 아니, 직접 노무비죠. 여기서 구할 수 있지. 그 다음에 제조간접원가를 구하는 건데요. 자, 여러분들 제조간접원가는 생산 과정에서 발생해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감가상각비는 포함이 되겠죠. 공장에 쓴 거니까. 하지만 우리 본사 사옥에서 쓴 거는 이거는 판매관리비지. 맞죠? 그 다음에 보험료는 공장에 쓴 거니까 포함이 되겠죠. 그 다음에 본사 사옥 보험료는 이거는 판매관리비죠. 포함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기타 제조 경비까지 포함이 되겠지. 그러면 요거 세 개를 합친 요게 제조 간접비가 되겠죠. 맞죠? 자, 그러면 제조 간접비 요거 다 더하면 50원, 100원, 300원 해서 450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도 써놓을까? 되셨나요? 그 다음에 여기 원재료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기초 원재료, 기말 원재료. 그리고 요거 매입액과 엮어서 우리는 직접 재료비를 구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요거 T계정을 이용해서 구해보면요. 자, 기초는 지금 200원. 그 다음에 기말은 100원이죠. 그 다음에 원재료 매입액은 400원. 이렇게 되니까 여기 직접 재료비는 500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500원 이렇게 됐을 때, 자, 여기 단기 제품 제조원가 구하라고 있죠. 그러면 얘를 이용해서 이제 구하면 되겠네. 얘와 얘를 이용해서.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이거 T계정 그려보면요. 자, 이렇게 그려보면, 자, 기초 제공품은요 1,200원. 자,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은 1,000원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직접 재료비는요 500원. 그 다음에 직접 노무비는 600원.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는 450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대차 차이로 구하면요. 이야, 이게 얼마냐. 이거는 1,750원.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됩니다. 쫓아오시나요? 자, 그 다음에 39번이요. 자, 매출액에 대해서 15% 매출 총이익을 얻도록 판매가를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요거 이용하자, 이제. 자, 이렇게 되어 있다. 자, 그러면 우리 매출액에 대해서 우리 매출 원가를 일단 알아야겠죠. 그러면 지금 매출 총이익률이 제시가 된 거잖아. 그러면 매출 총이익률이 제시가 되면 저기가 이렇게 매출 총이익률이 제시가 된단 말이야. 제시가 되면 자, 요거요. 지금 15%라고 나왔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구하면 되지. 매출액 곱하기 1 마이너스 매출 총이익률이 요게 매출 원가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매출액은 80만원. 거기에 곱하기 1 마이너스 매출 총이익률 15% 하면은
요거 매출원가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얘가 68만원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여기가 매출원가 68만원이잖아. 그러면 이거는 자료들 쭉 이용해 볼게요. 자, 기초제공품 원가가 2만원. 잘렸다. 그 다음에 직접 재료비가 지금 20만원. 그 다음에 직접 농비가 25만원. 그 다음에 여기 제조간접비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가 23만원. 이렇게 되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나오진 않았어요. 그럼 기말 제공품을 이용해서 우리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얘가 65만원.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면 얘가 65만원 그대로 넘어가고요. 자, 기말 제품 원가가 2만원이니까, 자, 요거 기초 제품은 5만원.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시나요? 자, 그 다음에 40번 얘기해보면요. 자, 40번은 매출원가에 이익을 가산하여 제품을 판매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지금 나온 건 이익 가산율이잖아. 그렇죠? 자, 얘가 나오면 이익 가산율이 20%가 맞잖아. 그러면 얘가 나오면 어떻게 구한다고? 매출원가는 이렇게 구하는 거죠. 이렇게 나눠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요거 한번 구해보면요. 자, 여기서 이 식을 이용해서 구하면 좀 낮출게. 20%니까 매출원가는요.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30만원 나누기 1 플러스 20%.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그렇죠? 그러면 1.1로 나누면 얘가 25만원 아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25만원 나왔으니까 요거 이용해서 우리가 뭘 구하는 거예요? 보이지가 않아요. 이거 뭐 구하는 거야? 기말 제공품 원가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요거 25만원 이대로 채워보시고요. 자, 직접 재료비는 9만원. 그 다음에 직접 농비는 10만원. 그 다음에 제품 제조 원가는 8만원. 그 다음에 기초 제공품 원가는요, 5만원. 그 다음에 기초 제품 원가는 2만원. 기말 제품 원가는 지금 5만원. 이렇게 되니까, 자, 요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구할 수 있죠. 28만원이라고. 그러면 얘가 28만원이 되니까, 자, 기말은요. 기말은, 요것의 대차 차이를 이용해서 구하면 되죠. 얼마예요? 4만원? 안 도와줄 거예요? 4만원은 이렇게 나오네요. 4만원.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1번도 똑같이 풀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41번은 우리가 저번 주에도 풀어봤는데 답만 불러드리면 2번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42번 기초 제공품액이요. 기말 제공품액보다 더 큰 경우는, 자, 이런 경우지. 이런 경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랬을 때 가장 적절한 것은인데요. 여러분들 이건 답은요. 이 둘 중에 하나겠지. 이건 반대잖아. 반대 얘기하고 있잖아. 자, 어떻게 될까? 자, 여기 얘가 단기총 제조원가죠. 얘가 만약에 18만원이라고 한다면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15만원이 되겠죠. 어디가 더 커요? 단기총 제조원가가 더 크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고를 수가 있는 거죠. 이해 가시나요?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는 거까지 알고 계시면 되겠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43번인데요. 자, 단기 제품 제조원가와 매출원가가 서로 일치했대요. 그러면 3번이죠.
그렇죠. T계정만 1교차면 우리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자, 그 다음에 44번 재조원가 명세서에 포함되지 않는 거 매출원가죠. 말씀드렸었죠. 그 다음에 자, 45번인데요. 자, 재조원가 명세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인데요. 자, 요거 답은요. 답은 4번이에요. 4번인데 자, 단기 총 제조원가를 구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보고서이다 라고 하는데 요게 좀 틀린 말이야. 제조원가 명세서는요. 기초 제공품과 기말 제공품을 이용해서요. 단기 제품 제조원가를 구하는 보고서예요. 아시겠나요? 거기까지 보여주잖아.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단기 제품 제조원가를 구하는 보고서이다 라고 좀 바꿔놓으세요. 자,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26번, 아니 46번. 이거 뭐 더 이상 안 풀어요. 너무 쉬운 문제니까. 그래서 46번은 답은 4번이죠. 그렇죠? 우리가 여태껏 풀었던 문제들 쭉 그냥 재정리하는 문제니까 이거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47번도 더 이상 안 풀어요. 그래서 47번도 4번이에요. 답은. 이렇게 안 푼다고 하면 찝찝해서. 자, 그러면 기초원가가 요거죠. 그쵸? 그 다음에 가공원가가 요거 말하죠.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까지 알아두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A, B의 합계 물어봤죠? 자, 여러분, 단기 총 제조원가는요, 재료비와 노무비와 제조경비의 합계액이잖아. 그래서 요 A 금액은요, A 금액은 140만원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야 520만원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자, 여기요.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우리가 요거 T계정으로 그릴 수 있는 거잖아. 기초, 그 다음에 총 제조원가, 그 다음에 얘가 단기 제품 제조원가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지금 기초가 30만원, 그 다음에 단기 총 제조원가가 520이라고 나왔죠. 그렇죠? 그다음에 단기 제품 제조원가 얘를 모르는 얘가 B인 거 아니야. 그렇죠? 그다음에 기말이 120이잖아. 요거 요렇게 구하면 얘가 330인가? 430이죠. 요거 두 개 합치면은 답은 4번 이렇게 결정이 나는 거죠. 이해가시죠? 자, 그다음에 49번 요거 안 풀어요. 3번이에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50번 안 풀어요. 다 풀어봤던 문제라 요거 2번이죠. 그래서 일단은 문제 다 풀어봤어요. 할만하신가요? 그래서 이거는 아예 특강으로 올려놓을게요. 자,